타다시는 평범한 회사에서 일하는 지루하고 쓸모없는 남자입니다. 무례한 동료 미치야와 함께 일하지만 그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는 사실 완벽한 남자이며 미치야와 비밀리에 사귀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어색하고 숨겨진 관계를 헤쳐나가고 발각되지 않도록 회사 생활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사무실 건물에서 두 여성이 판매부의 타나카와 인사부의 요시오카가 사귀고 있다고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 번 같은 기념품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스부 타다시는 동료 앞에서 천천히 한숨을 쉽니다. 시즈노 하야카와는 사내 연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다. 그는 이에 대해 의견이 없다고 말한 후 두 여성이 수다를 떠는 것에 둘 다 방해받는다. 에리야 모리조노는 짜증스럽게도 이게 무슨 장난인지 묻고 하야카와는 다시 일하자고 한다. 유 미치야가 도착해 짜증스럽게 타케이시에게 영수증이 또 거부당했다고 말한다. 그는 철저 오류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자 그녀는 짜증스럽게 그를 피커푸셔라고 부르며 떠난다. 나중에 집에서 미치야는 오늘 직장에서 못되게 굴었던 것에 대해 타케이시에게 기쁘게 사과한다. 그녀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자 그는 지친 목소리로 자신이 차일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하며 내심 어제부터 사내 연애를 하고 있었다고 털어놓는다. 그는 그들이 직장에서 서로 싸우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언급하지만 둘 다 서로에게 비밀스러운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결국 어제 연인이 되었다고 말한다. 그렇게 하면 모든 게 훨씬 더 나아진다. 그들이 앉자 미치야는 지금 당장은 그들의 관계를 비밀로 하고 싶다고 확인한다. 그래서 그는 항상 서로 싸우는 대신 직장에서 정상적으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면 모두가 알게 될 것이라고 밝힌다. 그녀가 감정을 잘 숨기지 못하니 그들은 데이트 중이다. 그녀는 그들을 위해 3가지 기본 규칙을 세우지만 그는 귀찮게도 그들이 쉬는 날에는 나갈 수 있다고 말한다. 그건 일과는 상관없으니. 하지만 그녀는 그게 너무 위험하다고 거절한다. 그는 귀찮게도 적어도 그들이 데이트하고 있다는 느낌은 받고 싶다고 말한다. 그러자 미치야가 마스크를 쓰고 밖에 나갈 수 있다고 제안한다. 그녀는 이제 막 데이트를 시작했으니 그들의 관계를 소중히 하고 싶다고 말하며 모두가 그들이 데이트 중이라는 걸 알면 창피할 것 같다고 수줍게 중얼거린다. 그는 미소 지으며 그게 그의 심장을 뛰게 만든다고 말한다. 회계부서와 미치야가 자원합니다. 이것이 타케시를 만날 기회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료들은 그녀가 항상 무례한 말을 하니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슬프게도 일주일 동안 만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타케시는 사무실을 떠나 미치야에게 전화를 할 수 있는지 메시지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잠이 들어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슬프게도 집으로 향합니다. 하야카와와 타케시는 서류를 들고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그녀는 월초가 정말 힘들다고 말하자 그는 지친 듯 동의합니다. 속으로는 어떻게든 재충전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미치야가 예상치 못하게 엘리베이터에 들어오자 타케시는 급히 자신을 조절하려 한다. 그녀가 매우 차분하다는 것을 본다. 하야카와는 최근에 미치야가 그들의 조감독을 도와준 것에 대해 칭찬한다. 그리고 타케시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자 그는 다른 부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물어봤어야 했다고 중얼거린다. 그는 미치야가 너무 티가 난다는 것을 깨닫고 하야카와는 두 사람에게 같은 동기이니 잘 지내라고 말한다. 그러나 미치야는 그의 이름조차 완전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선언한다. 하야카와가 계속해서 그들을 꾸짖자 타케시는 그녀가 아까부터 너무 귀엽다고 언급한다. 엘리베이터가 점점 더 붐비자 그는 왜 그들만 안에 있을 수 없는지 짜증스럽게 생각한다. 그들은 서로 언쟁을 시작하지만 너무 가까워졌다는 것을 깨닫고 행복하게 손을 잡고 재충전한다. 이후 타케시와 미치야가 그녀의 다가오는 데이트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녀는 그들이 혼자 있을 때 서로의 이름으로 부르자고 제안한다. 그들은 사귀고 있으니까. 그는 미치야라고 부르는 것에 익숙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서로의 이름으로 부르자고 고집한다. 그렇게 부르는 것이 더 특별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영화관에서 타케시는 미치야 유에게 전화하지만 그녀는 얼굴이 붉어지며 거절한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도 거부하는데 그 규칙을 제안한 사람이 바로 그녀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타케시는 그녀를 경쾌하게 놀리기 시작한다. 영화를 보면서 타케시는 그녀가 불편할 수도 있다고 인정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난 6년 동안 서로를 공식적으로 부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갑자기 영화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미치야가 그의 손을 꽉 쥐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갑자기 미치야가 아는 스야시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는 그들의 재회를 축하하기 위해 식사를 대접해야 할지 묻는다. 타케시는 그를 천천히 인사하며
그가 직원 교육 중 도움을 준 강사 중 한 명이고 미치아의 대학 선배라는 것을 언급한다. 레스토랑에서 타테시는 사람들이 미치아가 수야와 데이트 중인지 궁금해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을 기억한다. 현재 스즈키는 오늘 하룻밤 출장 중이라고 밝히며 지루해서 영화를 보러 왔다고 한다. 타케시는 영화 시작 전에 우연히 미치아를 만났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영화를 보지 않고 바보처럼 영화관 밖에서 2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었다고 한다. 그녀의 행동을 보며 타케시는 스즈키가 그들에 대해 알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다. 그는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인정하지만 그들과는 전혀 관련 없는 지점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그들이 식당을 나설 때 스즈키는 윙크를 하며 그들을 귀찮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한 후 떠납니다.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미치아는 얼굴이 붉어지며 타테시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방금 들켰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그에게 키스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기차를 기다리면서 타테시는 아무도 그녀를 의심하지 않을 것인지 물어봅니다. 그녀는 사물함에 옷이 바뀌어 있다고 말하며 자신의 부서에서 그녀를 보는 사람만 없으면 괜찮다고 합니다. 기차에서 타케시는 모리조노를 우연히 만나게 되고 그녀는 최근에 이 역 근처로 이사했다고 말한다. 타케시는 비밀을 지켜야 하는 또 하루가 시작된다고 말한다. 아침에 타케시는 우연히 미치아를 만나고 그들은 사무실에서처럼 행동하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서로 언쟁을 시작한다. 나중에 식당에 있을 때 타케시는 미치아에게 정말 피곤해 보인다고 말하고 제품이 경쟁에 가까워지지 않았냐고 묻는다. 그녀는 조금만 더 남았다고 중얼거린다. 그는 그녀에게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녀는 곧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며 자신의 첫 번째 과자가 출시될 것이라고 밝게 말한다. 직장에서 미치아는 어떤 샘플을 발표할지 결정을 못해 동료가 회계팀 그 사람에게 물어보라고 해. 미치아는 모리조노를 만나러 가서 2샘플을 먹어보라고 부탁해. 모리조노는 샘플 B와 함께 파우더가 가장 잘 어울린다고 단호하게 말해. 미치아는 기쁘게 고마워하며 그녀의 리뷰가 정말 소셜미디어에서 인기가 있는지 물어봐. 모리조노는 그게 부끄럽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해. 미치아는 직장에서 느끼는 감정을 떠올리며 그녀가 무슨 뜻인지 이해한다고 즉시 말해. 모리조노는 미치아가 이렇게 친절하다는 것에 놀라고 그들은 타테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해. 모리조노는 타테시도 정말 친절하고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한다고 인정해. 미치아는 속으로 그녀가 그걸 이해하고 그래서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생각해. 미치아는 타테시가 마음에 드는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지만 모리조노는 그녀가 그에게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말하며 그녀를 깨웁니다. 나중에 미치아는 모리조노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수정된 샘플을 기쁘게 나누고 동료인 소미를 도와줍니다. 그동안 타테시는 자신의 부서에서 꾸중을 듣고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그는 감독이 너무 까다롭다고 짜증스럽게 말합니다. 그때 그의 친구들인 쿠라마츠와 타무라가 도착합니다.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지만 미치아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기분이 나쁜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기쁘게 모두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샘플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이 샘플을 트위터에 배포하지 않기를 바래. 왜냐하면 그녀는 그들의 의견을 원하지 않으니까. 그가 피드백을 준 후 미치아는 그에게 감사하고 행복하게 떠나서 그도 미소를 지으며 다시 일에 몰두하며 그녀에게 지지 않겠다고 선언해. 나중에 하야카와는 모리조노와 타테시에게 그들이 정말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보상이 있다고 말해. 모리조노는 그녀가 그들과 술을 마시고 싶다고 하니 그냥 부탁하라고 해. 하야카와는 오랜만에 술을 마시지 않아서 그렇다고 기쁘게 말해. 타테시는 미치아도 그녀의 부서의 애프터파티에 참석하기 때문에 동의해. 식당에서 그들은 기획팀과 마주쳐 부서에 가서 미치아와 함께 앉아 술을 마신다. 미치아의 친구들이 타테시와 이야기하고 있을 때 혼자 앉아있는 소미를 초대한다. 소미는 마지못해 동의하고 그들이 그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을 본다. 그때 갑자기 전화가 와서 일어난다. 여자들은 타테시에게 소미가 아직 마음을 열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는 방금 전화가 왔기 때문인데 미치아가 그와 더 많이 이야기하고 이를 도와주기 시작해서 이제 그들과 함께 술을 마신다. 그들은 미치아가 얼마나 믿음직한지 이야기하고 그녀를 칭찬하지만 그는 오늘 그녀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 같다는 것을 눈치챈다. 미치아는 지친 듯 일어나 구석에 앉으려고 하고 타테시가 걱정스럽게 구토할 것 같다고 묻는다. 그녀는 잠시 쉬면 된다고 말하지만 지금 떠나고 싶지 않다고 한다. 그럼 모두가 걱정할 테니까. 타테시는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도와주고 파티에 끼어들어 미안하다고 사과한다. 하지만 그녀는 술에 취해 그의 손을 잡은 채 잠이 든다. 소미는 그들 옆 화장실에서 나와 투덜거리며 떠날 수 없었지만
그들을 엿듣고 싶지 않아서라고 말한다. 타케시는 방금 일어난 일이 모두 상처가 된 건지 궁금해한다. 소미는 둘이 사귀는 거냐고 묻는다. 다음날 미치아는 소미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서둘러 고민한다. 그는 이제 그들의 관계를 알게 되었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는 소문을 퍼뜨릴 만한 사람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녀는 다케이 씨의 명성에 대해 걱정하지만 그는 괜찮을 거라고 확신시킨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하는 중에 가야카와는 다케이 씨에게 조수 이사가 그의 문서를 처음 시도에 승인했다고 알린다. 쉬는 시간에 다케이 씨는 소미에게 다가가서 묻는다. 그와 미치아의 관계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소미는 왜 숨기냐고 묻는다. 회사에서 금지된 것도 아닌데. 타케이 씨는 자신의 사생활과 일을 섞고 싶지 않다고 중얼거린다. 소미는 그가 미치아에게 많은 빚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할 계획이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그녀는 정말로 한 번 그를 도와주었다. 타케이 씨는 돌아가면서 소미가 좋은 사람이라서 기쁘고 매일매일 미치아 옆에서 걷고 싶다고 말한다. 그녀가 빛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미치아와 그녀의 팀은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 중인데 그녀는 다른 회사에 뒤처지고 싶지 않으니 멋진 디자인을 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감독 미타는 다른 사람들도 포함된다고 설명한다. 소미는 클래식 디자인에 투표했으니 미소 지으며 그것을 고려하겠다고 동의한다. 나중에 타케이 씨가 도착하자 그녀는 걱정스럽게 그가 어디 있었는지 묻고 그는 그녀가 먹어보고 싶어 했던 도넛을 샀다고 밝힌다. 그가 피드백을 준 후 미치아는 그에게 감사하고 행복하게 떠나고 그는 미소 지으며 다시 일에 집중하며 그녀에게 지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나중에 하야카와는 모리조노와 타케이 씨에게 그들이 정말 열심히 일했으니 보상이 있다고 말한다. 모리조노는 그녀가 그들과 술을 마시고 싶다고 하니 그냥 물어보라고 하고 하야카와는 그들이 한동안 술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타케이 씨는 미치아가 그녀의 부서 후속 파티에 참석하기 때문에 동의한다. 식당에서 그들은 기획부와 마주치고 미치아와 함께 앉아 술을 마신다. 미치아의 친구들이 타케이 씨와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들은 혼자 앉아있는 소미를 초대한다. 그는 마지못해 동의하고 그들이 그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을 본다. 그러다 갑자기 전화가 와서 일어난다. 여자들은 타케이 씨에게 소미가 아직 그들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는 방금 전등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치아는 시작했다. 도넛을 다 먹고 나자 미치아는 오늘 회의가 있었다고 밝힌다. 여전히 소미와 이야기할 때 긴장하는 것 같아. 그는 괜찮을 거라고 안심시키고 좋은 사람처럼 보이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했어. 회의 중에 미치아는 타케이 씨가 소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왜 그렇게 얼굴이 붉어졌는지 신경이 쓰이고 소미가 그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속으로 의문을 품어 도넛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미치아는 그녀의 친구가 대신 사온 것들이 정말 맛있었다고 말해. 하지만 그녀는 갑자기 그들이 질문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고 급히 그냥 여성 지인이라고 주장해. 그러자 소미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해. 소녀가 회계와 재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하자 미치아는 서둘러 소미를 바라보며 그녀가 이 일이 귀찮을 것임을 깨닫는다. 메이나는 그가 다시 섹션 매니저를 대신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녀가 공동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에 소녀 유토를 데리고 간다. 그들이 떠난 후 미치아와 소미는 계속 일을 하다가 그가 그녀가 자신을 전혀 믿지 않는 것인지 묻는다. 자신의 행동을 깨닫고 그녀는 재빨리 마음을 가다듬고 사과하며 이런 일이 처음이라 약간 흔들리고 있다고 인정한다. 그는 그녀를 위해 천천히 경고하며 이렇게 행동하면 모두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한다. 찾아보면 그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래서 그녀는 그게 사실이라고 인정했어. 다케이 씨가 하야카와를 위해 기록관 건물에 가서 빠르게 필요한 것을 찾았다는 것에 기뻐했지만 갑자기 다른 방에서 나는 부서지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보니 미스야가 바닥에 누워 있었다. 그는 계획 부서의 기록들이 엉망인 것을 보고 그녀가 청소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있다고 밝힌다. 그들은 그것을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래서 그녀가 여기 있는 거야. 다케이 씨는 그녀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기로 결심하고 속으로는 그들의 규칙은 직장에서 경쟁자처럼 행동하는 거지만 지금 아무도 그들을 보고 있지 않으니 괜찮다고 생각한다. 마스야가 그녀가 올라갈 수 있도록 사다리를 지지해달라고 부탁한다. 하지만 그녀가 청소를 하던 중 타케이 씨는 그녀가 정말 무방비라고 언급하며 자신이 할 테니 내려오라고 말한다. 그들은 논쟁을 시작하지만 미치아가 갑자기 넘어지자 그는 그녀를 잡아낸다. 그들이 키스하려는 순간
유토와 그녀의 친구 바라진이 도와주고 싶어 미치아를 도와주려던 참이었다. 그들은 그녀가 해고당할 뻔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놀라며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한다. 타케이시와 미치아가 방패 뒤에 숨어 있을 때 그는 속으로 그들에게 떠나라고 말하며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소녀들은 미치아를 찾을 수 없으니 떠나기로 결정한다. 그들이 떠나자 타케이시는 부끄러워하며 혼자일 때도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말한다. 며칠 후 하야카와는 우울하게 그들에게 전해야 할 게 있다고 중얼거리며 3일 동안의 야구 경기 티켓을 샀다고 밝혀 타케이시를 놀라게 한다. 경기장에서 하야카와는 함께 술을 마시자는 취지로 기획부 직원들을 초대했다고 선언하지만 미타는 가족이 있어서 함께 오지 않았다고 한다. 타케이시와 미치야가 부끄러워하며 나란히 앉아있을 때 그는 여자친구와 함께 야구 경기를 보는 게 최고라고 말하며 이런 데이트를 항상 꿈꿔왔다고 한다. 타케이시는 미치야에게 타자의 타율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기쁘게 하이파이브를 하며 그의 팀이 2점을 얻었다고 말한다. 그들은 갑자기 멈추지만 모두가 즐기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나중에 타케이시는 미치야가 농구에 대해 정말로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그녀는 그가 농구를 정말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그들이 관중석으로 돌아가면서 그녀의 손을 잡고 오늘만 괜찮다고 말한다. 타자가 홈런을 치자 그는 기쁘게 그녀를 포옹하고 하야카와도 기쁘게 합류한다. 그들이 앉아 타케이시는 더 이상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미소 지으며 말한다. 미치야가 그의 귀에 다음에 함께하자고 속삭인다. 미치야와 그녀의 친구들이 점심을 사러 쇼핑을 하던 중 그녀는 선반에 있는 그들의 제품을 발견하고 슬프게도 아무도 사지 않는 것을 본다. 하야카와는 기차에서 내리다가 사무실 동료를 만난다. 그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볼 일이 있다고 말하며 헤어진다. 그녀는 카페로 향하며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혼자서 편히 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낀다고 말한다. 한 고객이 들어오고 하야카와는 그가 소미라는 것을 보고 놀란다. 그녀는 그에게 함께 앉으라고 초대하고 그는 방해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한다. 하야카와는 이곳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어색하게 말하며 웨이트리스에게 자신의 주문을 그와 동시에 하라고 요청한다. 타케이시는 가는 길에 미치야를 만나서 전화로 우울해 보이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그녀는 기분 좋게 야근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는 아마도 런치 주간 때문일 것이라고 인정한다. 한편 그들이 음식을 받았을 때 하야카와는 소미와의 어색한 분위기를 깨보려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하다. 그래서 그는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하며 이상한 T처럼 카페에서 혼자 앉는 것을 선호한다고 한다. 그녀는 자신도 그렇게 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외치며 일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를 무시하기로 하고 그녀는 동의한다. 소미가 음식을 다 먹고 먼저 나가기로 결정하고 그동안 그녀가 술에 취한 모습만 봤기 때문에 그와 대화하려고 해줘서 기쁘다고 말한다. 충격을 받은 하야카와는 그녀가 그렇게 나빴던 건지 궁금해하며 웃으며 다시 앉는다. 직장에서 미치야는 짜증스럽게 아무도 자신의 제품을 리뷰하지 않고 잘 팔리지도 않는 것을 본다. 소미가 데이터 입력 시트를 주러 오자 그녀는 짜증스럽게 섹션 매니저가 자신의 제품이 출시된 것을 잊었는지 궁금해한다. 누노가 미치야에게 다가와서 나눠주는 초콜릿 샘플을 원하냐고 묻지만 미치야는 거절한다. 유우토가 시 샤이트 미테토 언 우토 피녀 하이라이라 샤이나가라 투조리 반수 경 이타 유우토 하피녀 니사리 미스야 하자분 후니피 노 아파토데 타다시 하미스야 가본 낙견 츠케루 피녀 하노트 레이즈 수 모피 노 제품 문 아이힐 메루 소화이트 피녀 가 일생연명작 피녀 하하 모언 이타쿠나 카타케레도 키낙 치시타이트 혼 이라이라 샤이트 어우토 고백수루 목 니부 카비나가라 타다시 해소레가 보통 노코토나노카토 심 네루 테이크시 해소레아 전연 보통 다토 안심 사세 그녀가 얼마나 답답한지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나중에 미치야가 친구인 유토와 유키코를 위해 쇼핑을 하던 중 그녀는 기쁘게도 몇몇 여학생들이 그녀의 제품을 사는 모습을 보고 달려가 사무실로 향합니다. 점심시간에 유토와 유키코가 미치야와 함께 앉아 자신들도 재료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미치야는 몇몇 소녀들이 다타시 이야기를 하며 웃는 것을 엿듣고 그녀는 그가 그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반응하지 않으려 애쓰며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이 그녀를 지나치게 칭찬하는 것을 눈치채고 충격적으로 그가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은지 궁금해합니다. 그녀는 갑자기 요즘 다타시 주변에서 너무 편하게 굴었던 자신을 깨닫습니다. 여자친구로서 게으른 건 아닌지 궁금해한다. 나중에 그의 집에서 타다시는 미치야가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 같다고 말하며 무슨 일인지 궁금해한다. 그녀의 손을 잡고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하라고 한다. 그 말을 듣고 그는 필사적으로 선언한다. 자신은 절대 여자들에게 인기가 없다고. 그녀는 자신의 관점에서 그가 인기가 있다고 주장하며 여자들이 한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한다. 타케시는 이 일이 생각보다 사소하다고 말하며 그런 일은 자신에게도 항상 일어난다고 한다. 그는 부끄러워하며 그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자신은 오직 그녀만 바라본다고 마치 지가 차드처럼. 다음날 출근길에 미로는 미치아에게 괜찮냐고 묻는다. 피곤해 보여서. 그녀는 밝게 대답한다. 전혀 괜찮다고. 아까 전이 여자들이 엘리베이터에 타서 타다시에 대해 수다를 떤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치아가 깨닫는다. 남들이 자기 남자친구를 그렇게 칭찬하는 게 꽤 좋아 보인다는 걸. 이케시가 예상치 못하게 들어오고 여자들은 기쁘게 그와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그가 휴일에 뭐 하는지 묻고 그는 웃으며 말한다. 그냥 여자친구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라고. 그들이 놀란다. 그와 여자들이 떠나자 유노가 미치아에게 말한다. 타케시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여자친구는 그가 결국 좋은 사람이라고 수줍게 인정합니다. 타케시는 내일부터 여름 휴가를 간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본 연휴가 거의 다가오고 회사가 매우 느긋하기 때문입니다. 모리조노는 철도 패스를 이용해 나고야에 갈 계획이라고 말하고 하야카와에게 휴가를 내지 않냐고 묻습니다. 하야카와는 지금 특별히 할 일이 없다고 말하며 요즘은 어디 가나 붐비기 때문에 가을에 더 긴 휴가를 낼 것이라고 합니다. 한 달 전 타다시와 미츠야는 홋카이도에 갈지 오키나와에 갈지에 대해 논쟁하고 있었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이 기분이 약간 향수에 젖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태풍 시즌이기 때문에 오키나와에 가는 것은 큰 위험이라고 그녀에게 상기시킵니다. 거기서 갇힐 수도 있지만 괜찮다고 해. 그녀는 첫 여행을 특별하게 만들고 싶다고 주장하니 그는 홋카이도일 필요는 없다고 인정해. 그저 테슬라와 함께 진정한 남자처럼 온천에서 편히 쉬면 돼. 그들이 논쟁하는 동안 타다시는 그녀가 가고 싶은 곳이면 어디든 괜찮다고 말해. 그녀는 그가 여행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지 짜증내며 묻고 그는 그저 개인 온천욕을 하고 싶다고 반복하며 얼굴이 빨개져. 그렇다면 그녀는 야마나시의 유명한 여관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해. 현재 타다시는 모리조노와 하야카와에게 야마나시에 있는 부모님을 방문한다고 말해. 미치아가 일을 마치자 메시지가 온다. 포장 중인 다타시로부터 집으로 가려고 준비하는 중이다. 하지만 미나가 갑자기 예매용 제고가 아직 배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후 그는 말한다. 미치야, 오늘은 미치야, 유키코와 함께 야근을 해야 한다고. 일하는 동안 미치야는 슬프게 말한다. 우리가 계획한 것들 후에도 다타시에게 못 간다고 말하면 그는 미소로 용서해줄 것이라고. 하지만 그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가고 싶다. 그녀는 오늘 밤 이 일을 끝내겠다고 선언한다. 얼마나 오래 걸리든 상관없이. 그리고 현장팀도 영웅적으로 도와주기 위해 도착한다. 일이 끝난 후 미치아는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가 타다시가 갑자기 그녀의 손을 잡고 왜 그녀가 자신의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는지 질문한다. 그녀는 사과하며 초과 근무를 해야 했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그들은 여행 준비를 위해 행복하게 집으로 향한다. 카페에서 소미는 하야카와 앞에 앉는다. 그녀는 그가 왜 휴가를 가지 않았는지 묻자 그는 요즘 모든 곳이 붐빈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가을에 더 긴 휴식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자 그녀는 미소를 짓는다. 그들이 식사하는 동안 그녀는 정해진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소미가 자신의 아침 루틴의 일부분이 되었다고 언급한다. 타다시와 미치아는 행복하게 레인드롭 케이크를 먹고 있어요. 그녀가 야마나시까지 온 게 괜찮은지 묻자 그는 여기서 자주 오지 않아서 괜찮다고 답했어요. 그는 이 지역에 자주 오지 않아서 괜찮다고 했어요. 한 소녀가 다가오자 미치아는 그들이 휴가 중이니 자유롭게 행동해도 된다고 안심시켜요. 기자가 질문을 해도 괜찮은지 묻자 미치아는 카메라에 부끄러워하며 도망쳐요. 부끄러워하며 도망쳐요. 나중에 여행을 계속하면서 그녀는 누군가 일이 목격하면 곤란하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그는 농담삼아 그녀에게 이건 그냥 지역 방송용이었다고 상기시킨다. 그들은 해바라기 밭에 멈춰서 행복하게 둘러본다. 그 순간 다다시가 갑자기 미치아에게 키스한다. 다다시는 그녀에게 3학년 때 연습 캠프를 기억하냐고 묻는다. 모두 늦잠 잤던 그때를 말이다. 그는 연습 중에도 다투던 적이 있어서 꽤 힘들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냐고 묻자 그는 그냥 떠올랐다고 중얼거린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는지 생각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 밤 파티에서 말이다. 술에 취해 모두 잠든 후 유일하게 남아 청소를 하던 그들이었다.
미치아는 어떤 회사 전통이 이럴 수 있는지 짜증내며 물어보지만 그와 함께 있어서 기쁘다고 말해 그를 놀라게 한다. 현재 그는 그때 자신이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한다. 그들은 남은 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미치아는 기념품에 대해 어떻게 할지 물어본다. 그는 회계부서에 줄 것은 사지 않을 테니 그녀가 원하는 것을 사도 된다고 말한다. 그들은 신선한 포도를 파는 팝업 가판대를 보고 그는 자신의 가족이 포도농장을 운영한다고 밝힌다. 그녀는 그를 방문하지 않냐고 묻지만 그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다. 지금 수학철이라 그는 그냥 부담이 될 거야. 포도를 먹으면서 미치아는 그가 이 아름다운 경치를 보며 자랐냐고 묻지만 그는 별로 대단한 게 아니라고 말해. 그녀는 밝게 야마나 씨를 사랑한다고 말하며 언젠가 다시 함께 돌아와서 이 경치를 볼 수 있기를 바래. 마지막 날 미치아는 내일부터 다시 열심히 일할 거라고 말해. 그들은 정말 여행을 잘 즐겼으니까. 그가 다음 프로젝트를 이미 생각하고 있냐고 묻자 그녀는 단호하게 아직 시도해보고 싶은 아이디어가 많다고 말해. 그가 무엇을 할 건지 묻자 그는 같은 일이라고 말하려고 하다가 중얼거려. 그는 자신에게 도전하고 더 높은 자격증을 따려고 노력해야 해. 그녀는 기쁘게 좋아. 그거 정말 멋지다라고 말하며 내년에 둘 다 다시 이 목표들을 향해 노력하자고 제안하고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반값을 내야 하고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해. 사무실로 돌아와서 모리조노는 타테이시와 하야카와에게 나고야에서 가져온 기념품을 건네지만 SNS에 이미 올렸기 때문에 사진은 보여주지 않아. 그녀는 미치아에게도 기념품을 주려고 하고 야마나시에서 가져온 기념품과 함께 돌아와. 그녀는 미치아가 야마나시에서 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묻는다. 타테이시는 그곳에 가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지만 부모님 집에서 꽤 멀다고 서둘러 대답한다. 모리조노는 미치아가 그에 대해 말하는 걸 멈추지 않았다고 하니 정말 즐거웠던 것 같다고 말한다. 그들은 오늘부터 최선을 다하자고 합의하고 일을 시작한다. 미치아는 타테이시에게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보자 그는 전반적으로 꽤 어렵다고 인정하지만 어느 정도 진전을 보고 있다고 한다. 그는 그녀에게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자 그녀는 마케팅부터 다시 시작하고 지난 제품의 문제를 파악했다고 말한다. 판매도 크게 개선되지 않지만 그녀는 배운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을 배우고 한 걸음씩 나아가자. 미치아는 미타와 함께 새로운 사업부와의 회의를 위해 부서를 떠난다. 하지만 그는 그곳의 리더와 잘 맞지 않는다고 언급한다. 그들은 히로미 키리바야시를 만나기 위해 방에 들어간다. 정말 멋져 보일 에모 보스다. 그들의 문서를 살펴본 후 키리바야시는 기획부의 작업 흐름이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체인에서 한 단계를 없애라고 말하고 경직된 작업 흐름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팀을 원한다고 설명한다. 미치아는 그의 지적에 놀라며 언급한다. 확실히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미타가 떠나고 그녀는 어색하게도 기리바야시와 함께 혼자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기리바야시는 그녀가 자신의 부서에 합류하고 싶어 하는지 묻습니다. 그는 그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그들의 팀에 인재를 계속 모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아직 성공적인 제품이 없다고 중얼거리자 그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지만 그녀의 초콜릿 스위트는 훌륭한 제품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의 프로젝트가 기획부서에서 승인받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그들과 함께라면 그녀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후 미치아는 타타시와 함께 새로운 사업부서의 스토어 브랜드를 방문합니다. 평일 밤임에도 손님이 꽤 많다는 걸 봤어. 미치아는 과자의 맛에 감탄하며 집으로 가는 길에 아직도 기리바야시가 얼마나 대단한지 놀란다고 중얼거려. 그녀는 그의 부서에 들어가는 게 좋은 기회라고 믿지만 그녀의 목표는 항상 기획부서에서 자신의 과자를 판매하는 것이었어. 그래서 정말 쉽게 그만두는 게 괜찮은지 궁금해해. 그녀는 모든 것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자 타티시가 멈추게 하고 설명했어. 그녀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이것이 그녀에게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에 계속 걷는 동안 그는 모든 것을 도와줄 수 없다고 말했어. 미치아는 계속 일하면서 현재 자신의 위치와 책임 때문에 할 일이 많다고 언급합니다. 그녀가 부장에게 보여준 제안서는 아직 수정 중이며 아마도 그가 지금은 팀과 그들의 프로젝트에 집중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녀는 키리바야시의 부서에 들어가면 자신의 길을 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을 피할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놀랍게도 키리바야시로부터 지난 스터디 그룹의 모든 자료가 첨부된 이메일을 받았다는 것을 봅니다. 그녀는 이 자료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인정하며 정말로 곧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갑자기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리를 엿듣습니다. 제작 일정에서 그녀는 그것이 자신의 잘못임을 깨닫는다. 부서장은 그녀에게 팀이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자신의 프로젝트가 있더라도 그녀는 동의하고 슬프게 나간다. 유보와 유키코는 그녀에게 기분이 나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하며 그녀는 웃으며 동의한다. 미치아는 누군가 중요한 사람이 자신에게 조금 관심을 기울였다고 해서 너무 들떠버린 것은 아닌지 궁금해하며 그녀는 답답하게 자신이 아무것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나중에 타이시는 문을 열고 미치아는 즉시 그를 포옹한다. 나중에 그녀는 자신의 결정과 책임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실수를 하고 결국 모두에게 폐를 끼쳤다고 인정한다. 타이시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괜찮다고 안심시킨다. 그녀가 스스로 생각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주면서 그녀는 그와 이야기한 후 머리가 완전히 맑아졌다고 말한다. 그는 부서 이동을 해야 해서 어떤 기분인지 모르겠다고 중얼거리지만 그건 분명히 그녀가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한다. 그리고 만약 그녀가 오늘처럼 절망감을 느낀다면 언제든지 그에게 올 수 있다고 말한다. 직장에서 키루베는 미치아에게 아이디어를 제출하라고 한다. 조금 늦더라도 그것은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 하지만 항상 이런 것 같다고 언급한다. 그는 조심스러운 접근 방식이 큰 이점이 없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녀가 단지 겁이 나서 그를 짜증나게 하며 지나치고 그가 그녀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말한다고 언급한다. 미치아는 부서장에게 다가가 그녀의 제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다. 그녀는 자신의 팀의 업무와 이것을 모두 처리할 수 있다고 선언한다. 그녀는 깊이 생각한 후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팀 프로젝트가 아니라 자신의 프로젝트를 맡는 것임을 드러낸다. 그럴 경우 부서장은 그녀의 업무를 조정해야 한다고 중얼거리며 그녀가 어떤 종류의 업무도 괜찮은지 묻는다. 미치아가 자신의 책상에 앉으면서 그녀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한다. 그녀가 목표를 실현하려면 그것을 위해 일어설 용기가 필요하다. 다음 날 아침, 미치아는 쿠루베야시에게 무례했던 것에 대해 사과하지만 그는 괜찮다고 말하며 그가 전학에 대한 답변을 주기 위해 전화했는지 묻는다. 그녀는 이를 확인하고 지금은 계획부서에 남아 자신만의 스위트를 만들고 싶기 때문에 제안을 거절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아직 목표를 실현하지 못했다고 중얼거리며 그에게 그의 부서 스터디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데 그를 놀라게 한다.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임을 인정하지만 그 덕분에 무언가를 깨달았다고 한다. 무언가를 성취하려면 자신이 직접 손을 내밀어 목에 걸어야 한다는 것을 그녀는 스터디 세션의 자료가 놀라웠다고 말하며 만약 그녀가 스터디 그룹에 합류한다면 기획부서에서 베스트셀러 제품을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키루베야시는 그녀의 입장을 이해하며 미소 짓고 그녀가 다음 세션부터 합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다른 부서의 누군가를 도와줄 의무는 없지만 자신의 비전이 있고 그녀가 빠르게 성과를 내는 것을 보고 싶어 하므로 그녀는 이를 투자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미치아는 기쁘게 그에게 감사합니다. 나중에 타레시가 미치아에게 사우나에서 자신을 재충전하라고 말합니다. 휴일 동안 타테이시는 미치아를 기다리며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녀에게 늦는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1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야키토리 집으로 간다. 가벼운 간식을 먹기로 하고 하이킹에 대한 뉴스 방송을 본다. 미치아를 초대하면 올지 궁금해하지만 갑자기 이건 혼자만의 시간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사무실 남자들이 아내에 대해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도 그렇게 될까 걱정한다. 그가 말하는 것은 술주정뱅이인가 아내를 싫어하는 사람인가. 그는 다시 미치아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또 다른 맥주를 주문하며 그녀를 그렇게 험담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말한다. 남자는 아내에게 전화를 받고 그녀를 데리러 가라고 하자 즉시 떠난다. 그가 떠나는 모습을 본 친구들은 그가 아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만 듣고 그녀에게 푹 빠져있는 게 분명하다고 중얼거린다. 그리고 타테이시는 밝게 그도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잠시 후 미치아가 도착하고 짜증스럽게 타테이시에게 그녀가 오기 전에 혼자 술 마셨냐고 묻는다. 그녀는 그와 함께 건배하기를 기대하며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고 타테이시는 미소 지으며 사과하고 그녀를 격려한다. 레스토랑을 나서면서 미치아는 크리스마스 선물에 눈길을 멈추고 타테이시는 벌써 6개월이 지났다는 것을 깨닫는다. 기차에서 타테이시는 두 여자가 수다를 떠는 것을 엿듣고 그들의 6개월 기념일이 곧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한다. 그는 이전에는 이런 날에 신경 쓰지 않았지만 미치아가 이 날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한다. 직장에서 타테이시는 크리스마스에 미치아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을 검색하고 그녀가 그것을 보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생각한다. 그 후 그녀를 놀래켜 주기로 결심한다.
모리조노가 그가 왜 미소 짓고 있는지 묻자 그는 그녀를 행복하게 할 선물이 어떤 것인지 물어본다. 그녀는 자신에게는 달콤한 것이 좋다고 말하며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궁금해한다. 집에서 타케이시는 보석이 가장 좋은 선택일지도 모른다고 말하지만 미치아는 평소에 별로 보석을 착용하지 않는다. 그녀가 화장실에서 돌아오자 그는 급히 휴대폰을 숨기는데 서프라이즈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다. 그녀는 일요일에 시간 괜찮냐고 묻는데 그녀는 과자 박람회에 가고 싶어 해서 그는 집에 있으면서 회계 공부에 집중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다. 나중에 타케이시는 보석 가게에 가서 말한다. 이것이 자신이 미치아에게 거짓말한 첫 번째라고. 접수원은 미치아에 대해 여러 질문을 하기 시작하고 그녀는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다고 말한다. 그래서 타케이시는 말한다. 그가 이 기념일을 특별하게 만들고 싶어 한다. 타케이시는 맞춤 반지 세트에 동의하고 접수원은 그들이 이름을 새길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무엇을 줄지 궁금해한다. 유토와 미치아가 거리를 걷고 있을 때 그녀는 갑자기 타케이시를 발견한다. 그가 회계 업무로 바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그녀는 그에 대해 컨프런트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떠난다. 나중에 타케이시는 미치아에게 반지를 주는 꿈을 꾸고 현재 미치아의 집에서 그녀의 반지 사이즈를 몰래 측정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한다. 미치아는 그가 왜 여기 있는지 묻자 그는 쾌활하게 그녀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고 대답한다. 그녀는 괜찮다고 중얼거리지만 시험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묻는다. 하지만 그는 하루 종일 공부했다고 그녀를 안심시키며 놀라게 한다. 미치아는 한밤중에 깨어난다. 그리고 타케이시가 휴대폰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사무실에서 타케이시는 미치아를 위해 반지 사이즈와 모든 것을 정리했다고 언급한다. 그래서 그는 곧 다시 가게에 갈 것이다. 그는 미치아에게 금요일을 비워두라고 말하고 그녀를 위해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할 것이다. 한편 미치아가 일하는 동안 그녀는 짜증을 내며 타케이시가 분명히 그녀에게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언급한다. 그는 그녀에게 거짓말을 했고 그녀가 보지 않기를 원했던 휴대폰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다. 타케이시는 그녀에게 금요일을 비워두라고 메시지를 보낸다. 답답하게도 그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한다. 나중에 타케이시가 급히 보석 가게로 달려가며 좋은 전망과 풀코스 식사가 있는 모든 호텔이 가득 차 있고 숫자가 맞지 않는다고 언급한다. 그는 리셉션에서 반지를 기쁘게 받아들고 내일만 기다리면 된다고 말한다. 집으로 돌아가던 중 미치아가 갑자기 뒤에서 다가와 그에게 숨기고 있는 게 있냐고 화를 낸다. 그는 사실 숨기고 있는 게 없다고 중얼거리지만 그녀는 그가 숨기고 있는 것을 보여달라고 한다. 타케이시는 지금 선물을 주는 게 좋을지 고민하지만 기분이 맞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내일까지 기다리라고 하지만 그녀는 왜 내일이어야 하는지 질문합니다. 그녀는 그를 완전히 믿지만 그래서 궁금하고 그가 거짓말을 할 때 아프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가 헤어지려는 건지 묻지만 그는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고 말하며 내일 그들의 기념일에 줄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보여줍니다. 그는 그들이 6개월 동안 사귀어왔고 그가 원했던 것은 그녀를 놀라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상기시킵니다. 그는 사과하며 그녀가 열어도 된다고 말하고 그녀는 충격을 받으며 반지를 보고 그것에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본다. 그는 우리가 착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인정하지만 그녀는 얼굴이 붉어지며 매일 그것을 착용하겠다고 선언한다. 그녀는 이걸 생각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며 반지에 대해 고마워하고 사랑한다고 말한다. 사무실에서 미치아는 부서장에게 슬로건을 제안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이 컨셉과 약간 어긋난다고 말한다. 그녀는 답답하게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반지를 보고 이것이 정말 그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테디가 새 아이폰을 팔아서 그것을 샀거든요. 그녀도 모르는 사이에 그애와의 관계가 매우 자연스럽게 발전했고 그녀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점심 약속을 하러 유도와 유키코와 떠나기 전에 그들은 그녀가 다시 반지에 미소 짓고 있다고 지적해요. 그래서 그녀는 행복하게 지금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고 밝히며 그들이 6개월 기념일에 선물한 것이라고 말해요. 그들은 기쁘게 그게 사실이라고 말하며 맞춤 반지가 6개월 기념일에 정말 의미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녀는 그것이 행복하다고 말해요. 한편 테디는 일하는 동안 보여지는데 그는 목걸이에 반지를 끼고 있어요. 테디가 사무실을 떠나면서 그는 이번 해가 그와 미치아의 첫 크리스마스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특별하게 보내고 싶어 하지만 방금 기념일을 축하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이브가 평일이라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한다. 테이시도 새해에는 미치아와 함께 쉬는 게 좋겠다고 하고
하지만 그녀는 이런 행사들을 좋아하는 타입인 것 같다고 말한다. 사무실에서 하야카와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고 중얼거리며 테디는 연말에는 술자리 모임이 늘어난다고 말한다. 미치아는 모두가 바쁘기 때문에 마이타의 일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잘 지내고 있다. 그녀가 집에 도착하자 테디는 오늘 밤 여기서 자냐고 묻지만 그녀는 아침 일찍 회의가 있어서 갈아입을 옷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한다. 실제로 그녀는 그와는 달리 삶이 있다. 그들은 앉아 음료를 마시고 그는 그녀가 대회에 제출한 부드러운 쿠키의 결과가 나왔는지 묻는다. 그녀는 곧 나올 것이라고 말하지만 할 일이 없으면 너무 많은 일을 맡게 되어 과도하게 생각하게 된다. 그녀는 공부는 어떻게 되어가냐고 묻고 그는 새해가 지나고 진짜 도전이 시작된다고 말하지만 그는 완전히 준비가 되어 있다. 다음날 아침 카페에서 하야카와는 소미에게 한정판 CD를 선물한다. 그들이 며칠 전에 이야기했던 밴드, 그녀의 부모님 집에서 있었던 일이라서 그가 그녀에게 고마워하자 그녀는 미소 지으며 중얼거린다. 그들의 취향이 이렇게 비슷하다니 놀랍다고. 그는 이 노래들이 사용된 TV 프로그램을 떠올리며 미소 짓고 하야카와는 그들이 함께 보낸 아침 시간이 정말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갑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며 함께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해한다. 둘 다 일어나려 하지만 그녀는 어색하게 조금 더 남아 일하기로 결정한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그에게 불자연스럽게 보일까 걱정하며 설사 그들이 잘 지낸다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그녀보다 8살 어리다고 말한다. 직장에서 그녀는 소미의 미소가 얼마나 귀여운지 생각하지만 급히 그만두고 만다. 하야카와는 회계부의 연말 파티가 다가오고 있어 일찍 집에 가기로 결심한다. 가는 길에 커플들을 바라본다. 그녀는 크리스마스를 축하한 지 오래됐다는 것을 깨닫고 소미는 어떻게 축하하는지 궁금해한다. 그녀는 사람들이 그들을 함께 보는 걸 보면 안쓰러울 것 같다고 속으로 생각하고 이상한 소문에 대해 수다를 떨까 걱정한다. 그녀는 직장 사람들과 엮이는 것에 지쳤다. 그녀는 그들 사이가 어색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매일 카페에 가는 것을 피하기로 결심한다. 소미는 하야카와가 카페와 직장에서 없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는 회계부서에 가서 공동 파티를 위한 돈을 모은다. 파티에서 소미는 하야카와 옆에 앉고 하야카와는 오늘 너무 많이 마시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다짐한다. 그때 타다시는 미치야가 자기 앞에 앉아있는 것을 알아차린다. 유키코는 이 테이블이 함께 야구 경기를 갔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타다시는 6개월 사이에 많은 것이 변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 동료가 누구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지 물어보자 하야카와와 소미가 동시에 진저 A를 요청하지만 그녀는 대신 우롱차를 선택한다. 그래서 소미는 오늘 술 마실 기분이 아닌지 묻는다. 분다는 이 상황이 적절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물어보기로 결심한다. 미치아는 걱정하지만 모리조노의 SNS 계정에 대해 묻는다. 다다시는 그것이 정말 존재한다는 것에 놀라고 유노는 기쁘게 칭찬한다. 모리조노의 SNS 계정을 칭찬하며 그녀가 너무 인기를 얻어 TV에 나온다는 게 사실인지 묻는다. 모리조노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자카야를 떠나면서 유노는 모두 여기 있으니 노래방 파티를 하자고 제안한다. 다다시는 동의한다. 다다시가 노래하는 동안 소미는 하야카와에게 노래를 고를지 묻지만 그는 대신 가라고 말한다. 소미가 최근에 많이 듣던 밴드의 노래가 나오자 그는 그들의 노래를 부르기로 한다. 그들이 부르는 모습을 보고 하야카와는 잠시 방을 떠난다. 그녀는 바보처럼 생각이 너무 많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내기하지만 소미는 서둘러 다가와서 요즘 좀 이상하게 행동한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가 아픈 건지 묻지만 그녀는 최근 술자리만 많이 갔었다고 말한다. 소미는 천천히 여기서 함께 빠질래 하고 묻는다. 노래방에서 하야카와는 속으로 간신히 피했다고 말한다. 유노와 유키코는 모리조노에게 학교 교복을 입고 노래를 부르자고 요청하고 그녀는 이에 응한다. 노래하는 동안 미치아는 타키씨에게 함께 노래할까 묻고 그는 웃으며 동의한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타다시는 그들처럼 일하는 성인들에게는 그냥 평범한 평일이며 모든 일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스퍼트라고 말합니다. 일을 마친 후 하야카와는 그에게 잠시 쉬라고 하고 모리조노는 휴게실에 케이크가 있으니 마음껏 먹으라고 합니다. 그는 휴게실에서 미치아를 긴장하게 하고 슈씨가 어떻게 지내는지 묻지만 그녀는 짜증스럽게도 일하고 있으니 말 걸지 말라고 합니다. 그는 슬프게도 그녀가 좀 더 부드럽게 말할 수는 없냐고 묻고 그녀가 완전히 일모드에 있음을 봅니다. 그는 TV를 켜고 케이크를 먹습니다. 미치아는 크리스마스가 항상 그녀에게 어떤 날인지 밝힙니다. 일에 집중하지만 올해는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그에 대해 감사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웃으며 묻습니다. 그녀는 메시지를 받고 다시 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지만 그 메시지가 봄 제품 경진대회에 합격했다는 부서장의 소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놀란 그녀와 타테이 씨는 잠시 축하를 나누고 그가 커피를 사겠다고 제안합니다. 하야카와는 아카이브 건물에서 누군가와 마주치고 왜 항상 이렇게 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녀가 서류를 가져가고 있을 때 그는 최근 카페에서 서로 마주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최근에 바빠서 한동안 못 갈 것 같아. 그는 CD를 돌려주고 싶어서 다시 그녀를 보고 싶다고 말해. 그녀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문을 퍼뜨릴 수 있으니 직장에서 이 얘기를 꺼낼 필요 없다고 해. 하지만 그는 그게 별로 신경 쓰이지 않는다고 중얼거려. 그는 그곳에 가는 이유가 그곳에서 시간을 즐기고 매일 그녀를 보는 게 좋기 때문이야. 그가 떠나면서 그녀는 그가 8살 어리고 직장에서 자신의 부하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말해. 하지만 그녀는 다시 카페에 가게 되면 그에게 연락하겠다고 해. 그는 그녀에게 연락처를 주고 그녀는 그에게 반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깨달아. 미치야가 고객을 응대하면서 키리바야시가 정말 엄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며칠 전 직장에서 미치야는 타테이 씨에게 둘 다 정말 바쁘니까 특별한 초콜릿을 주기로 결심합니다. 키리바야시가 잠깐 시간을 내줄 수 있는지 물어보며 발렌타인데이 붐비는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드어 매장에서 소매일을 해주길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것이 그녀의 야망을 자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직원이 정말 부족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덧붙입니다. 그녀는 대신 봄 제품 대회를 위한 컨설턴트를 원한다고 말하자 그는 물론 그녀가 무료로 일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기차에서 타테이 씨는 자신의 회계 시험이 곧 다가온다고 언급합니다. 유이, 그녀는 새 대회 제안서를 마무리하고 있어서 오랫동안 서로 만날 수 없었어요. 그는 평소 가던 카페가 문을 닫은 걸 보고 다른 곳을 찾아보지만 근처 카페에서 하야카와 소미가 수다 떠는 걸 보고 놀라워해요. 하야카와의 표정을 보고 이 상황에 휘말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며 하야카와가 돌아서자 급히 숨어요. 일하는 곳에서 다테이 씨는 하야카와와 소미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공부해야 하니 신경 쓰지 않기로 해요. 소미도 거기 앉아있는 걸 보고 자리에 앉아 읽기 시작해요. 하지만 전혀 집중이 안 된다고 말하네요. 하지만 그가 본 것을 언급하는 것은 정말 이상할 것 같아. 소미는 그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하야카와에게도 높은 수준이 있는지 물어보자 타테이 씨는 그녀가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정말 유능하다고 말해. 그가 회사에 새로 들어왔을 때 그녀에게 많이 혼났지만 그 덕분에 성장했어. 그리고 지금은 그녀가 꽤 부드러워진 것 같아. 소미는 그걸 몰랐다고 웃으며 말하고 최근에 그녀와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혀 타테이 씨를 놀라게 해. 타테이 씨는 그녀가 훌륭한 상사라고 인정하고 매일 아침 공부하니까 그들을 봤다고 말하며 놀랐다고 해. 그는 하야카와가 그렇게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해. 소미는 이 말을 듣고 얼굴이 붉어지고 타테이 씨는 자신이 지나쳤는지 궁금해한다. 한편 미치야는 일하는 중에 가게 일과 제품 작업을 병행하는 것이 정말 힘들다고 말한다. 가게 일과 제품 작업을 병행하는 것이 정말 힘들다고 말한다. 모리조노가 과자를 가지러 와서 그녀에게 타테이 씨가 회계 시험을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전한다. 미치야는 그들이 발렌타인데이에 만날 계획이 있지만 그때까지 서로 보기 힘들 것이라고 말한다. 그때까지 서로 보기 힘들 것이라고 말한다. 내심 그녀는 키리바야시의 조언 덕분에 봄 제품 대회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초콜릿을 제때 준비할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미치야는 퇴근 후 피곤하게 침대에 누워 서로 이틀 동안 문자도 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녀는 가게에서 커플을 본 기억이 나고 공식적인 관계가 좋겠다고 생각한다. 사내 연애가 아니었다면 기분이 달라졌을까 궁금해하고 짜증나게도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타테이 씨와 오랫동안 대화하지 않아서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그에게 전화를 걸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고 말하지만 너무 부끄러워서 다른 말을 하려다 급히 멈추고 전화를 끊는다. 사무실에서 윤호는 미치야에게 회계부서에 가도 되는지 묻는다. 그녀는 그래서 동의하고 타테이 씨가 자리에 있을지 궁금해한다. 꽤 오랜만이니까. 하지만 그녀는 최근에 그를 직장에서 보지 못했다고 말한다. 어떤 이유로 계속 서로 스쳐 지나가기만 한다. 그녀는 최근에 당황스러운 전화 이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고민하며 들어간다. 하지만 그는 차갑게 그녀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묻는다. 그녀는 만약 그들이 사내 연애가 아니었다면 그들의 관계가 어땠을지 궁금해한다. 타테이 씨는 그녀에게 완성된 문서를 건넨다. 그녀는 짜증을 내며 엘리베이터에 들어가지만 타테이 씨는 그녀 뒤에 들어와야 한다. 1층으로 가야 하니까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여기서 재충전하러 왔다고 말하며
그냥 마음에 있는 걸 말하라고 한다. 일하는 중이니 그를 너무 많이 쳐다보지 말라고. 그러자 미치아는 부끄러워하며 그리워했다고 인정한다. 그녀의 부서에서 그녀는 봄 대회를 위한 샘플이 드디어 도착한 것을 기쁘게 본다. 그녀는 그것들을 모두 배포하지만 갑자기 다르스를 도와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윤호가 오늘 서류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하자 그녀는 기쁘게 감사하다고 말한다. 발렌타인데이이니 미치아는 그곳에는 기리바야시도 그들을 도와주고 있다. 행복하게 초콜릿을 먹고 있는 커플을 보며 그녀는 이런 일에 기분이 상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계속 일한다. 일이 끝난 후 기리바야시는 미치아에게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그녀에게 보상으로 초콜릿을 주려고 하지만 그녀는 급하게 사과하며 서두르며 떠난다. 달려가면서 그녀는 오랜만에 첫 데이트인데도 머리도 안 하고 화장도 안 했다고 언급한다.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늦어서 초콜릿도 안 가져온 것에 대해 피곤하게 사과하고 그는 괜찮다고 말하며 왜 초콜릿을 가져오지 못했는지 묻는다. 그녀에게 그녀의 제품 샘플을 보여줘. 놀란 그녀는 괜찮은지 확실하냐고 묻지만 그는 그녀가 전체 과정을 겪는 걸 봤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 일도 그에게 감동을 준다. 그녀는 기쁘게 사과하며 결국 사무실 연애도 괜찮다고 인정한다. 그들이 걷고 있을 때 테츠시가 묻는다. 그렇다면 이제 모두에게 그들의 관계를 말할 때인지. 그녀가 갑자기 멈추자 그는 웃으며 농담이라고 말하고 계속 걷는다. 왜냐하면 이제 내 남자 테츠시를 진지하게 보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하야카와가 친구들과 함께 앉아있을 때 그들은 그녀의 회사에서 만난 남자에 대해 묻는다. 그리고 그를 부모님께 소개한 것도 어떻게 했는지. 사무실에서 하야카와는 테츠시에게 집으로 서둘러 가서 내일 있을 회계시험 준비를 하라고 말하고 모리조노는 자신의 과자 박람회에 참석해야 해서 떠난다. 하야카와가 혼자 앉아있을 때 누군가가 그들이 듣는 밴드가 곧 콘서트를 연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해내고 그가 함께 가고 싶냐고 물었다. 그가 기대하고 있다고 메시지를 보내자 그녀는 서둘러 그가 콘서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자신에게 말한다. 테츠시는 시험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챙기고 알람을 설정하며 침착하면 괜찮을 거라고 중얼거린다. 그는 모든 것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지만 서둘러 누워서 잠을 청한다. 그는 실제 시험에서 항상 어려움을 겪었다고 언급한다. 면접은 완전 재앙이었으니 그는 어떻게 회사에 합격했는지 전혀 모르겠다. 그는 짜증스럽게도 전혀 잠을 잘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미치아에게서 꼭 합격할 거라는 메시지를 받는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가 아니었으면 다시 시험을 보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중얼거린다. 그래서 그녀가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었다. 그는 호텔 방값을 지불해야 해도 상관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서 충격을 받고 그녀에게 전화한다. 시험에 합격하면 절반은 그녀가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동의하고 그에게 행운을 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시험을 보러 앉고 하야카와는 여러 가지 드레스를 입어보며 무엇을 입어야 할지 고민한다. 나중에 그녀는 소미와 만나서 걷기 시작하는데 그는 그녀에게 이 옷이 정말 잘 어울린다고 말한다. 그들은 자켓을 사물함에 넣고 그녀는 말한다. 작은 것 하나하나가 그녀를 너무 행복하게 만들어서 터질 것 같다고. 밴드가 연주를 시작하자 하야카와는 소미가 방금 초대한 것임을 말한다. 왜냐하면 그녀만이 이 밴드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특별한 이유로 그녀를 초대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바란다. 그들이 걸어 돌아오던 중 소미는 다가오는 자전거로부터 하야카와를 구하고 묻는다. 그가 자주 나가지 않아서 다시 만날까 하는데 어디가 좋은지 잘 몰라서요. 그녀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전에 만났던 사람이 같은 회사에서 만난다고 해서 헤어졌던 기억이 떠올라요. 그 사람에게는 데이트하는 게 어렵다고 했었죠. 하야카와는 천천히 손을 놓아달라고 부탁하며 여기 좋은 곳들을 보여줄게요. 라고 하다가 이제 떠나겠다고 말하고 속으로는 더 이상 이러지 못하겠다고 생각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하야카와는 답답하게 자신이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녀는 전 남자친구가 다른 부서의 선배로 2살 더 많았다고 밝혔어요.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 그와 같은 회사에 있는 것이 그녀에게 계속 나아갈 힘을 주었다. 하지만 어느 날 사무실에서 그는 갑자기 그녀에게 그들이 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만큼 야망이 없고 판매 실적이 한동안 저조했기 때문이다. 나중에 하야카와는 동료들이 남자 나노야마가 회사의 외부에서 누군가와 결혼하지 않았다는 소문을 듣는 것을 들었다. 현재 그녀는 지금처럼 지내는 것이 자신과 소미에게 가장 좋다고 믿고 있으며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긴다. 그녀는 그에게 손을 놓아달라고 요청하면서 그를 기분 나쁘게 만들지 않았기를 바란다.
카페에서 소미는 하야카와에게 전화할 생각을 하지만 결국 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사무실에서 테레시가 하야카와에게 말한다. 시험이 잘 봤다고 하니 모리조노와 함께 축하 파티를 하자고 제안하고 그는 미소 지으며 동의한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야카와는 한잔하기로 결심하지만 놀랍게도 소미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이자카야에 가서 술을 마시며 소미는 이전에 말했던 것이 그녀를 좋아한다는 뜻이었다고 밝힌다. 하야카와는 고맙다고 말하며 그런 말을 들으니 정말 기쁘다고 하지만 직장 내 연애는 꽤 힘들 수 있고 특정한 직위에 있을 때는 연인이 될 수 없다고 한다. 그녀는 서둘러 술을 마시기 시작해서 소미가 괜찮냐고 묻자 그녀는 취한 목소리로 그에게 이미 과한 술을 더 마시지 말라고 부탁한다. 하야카와는 나중에 침대에서 깨어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미가 불을 켜며 자신의 집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그녀가 의식을 잃었다고 사과하며 그녀의 주소를 몰랐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그냥 두고 갈 수 없었다고 한다. 그녀는 얼굴이 붉어지며 그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는 역까지 데려다 줄 수 있다고 말한다. 마지막 열차가 아직 운행 중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전에 이상한 짓을 하지 않았다고 확실히 하며 늙은 여자가 들어와 하야카와에게 물 한 잔을 건네준다. 하야카와는 천천히 그녀가 누구인지 묻고 소미는 자신이 그의 엄마라고 밝히자 급히 사과하기 시작한다. 그들이 떠나면서 하야카와는 다시 소미의 엄마에게 부끄러웠다고 사과하지만 그녀는 밝게 웃으며 괜찮다고 말한다. 소미가 하야카와를 역까지 데려다주는 동안 그는 고백이 너무 강압적이었는지 묻는다. 그녀가 잠든 동안 자신이 좀 생각했다고. 그는 그녀가 잠든 동안 한 말을 밝히지만 그녀가 술에 취해서 데려온 것뿐이라고 확신시킨다. 그녀는 얼굴이 붉어진다. 하야카와는 자신도 좋아한다고 인정하며 기쁘게 그녀와 데이트하고 싶은지 묻는다. 그는 기꺼이 그러겠다고 말하며 깨달음을 얻는다. 그의 지배를 받고 싶다는 모든 꿈이 이루어졌다. 그들이 계속 걸어가면서 하야카와는 자신이 조심했던 이유가 이전의 사내 연애에서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현재로서는 그들의 관계를 비밀로 하는 것이 더 안전할 것 같다고 말한다. 소미는 동의하며 그에게 무엇이든 말할 수 있다고 한다. 그가 정말로 그녀와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직장에서 소미는 하야카와에게 문서를 건네며 사람들이 현재 그들의 관계를 비밀로 하고 싶어하는 이유를 이해한다고 말한다. 밤이 되자 그는 하야카와와 만나고 그녀가 직장에서 정말 멋져 보인다고 말한 후 두 사람은 손을 잡는다. 미치야와 타키시는 그가 합격한 것을 기쁘게 보고 그녀는 눈물로 그를 축하한다. 그녀는 이제 여관방을 정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실수로 10만엔짜리 방을 예약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그는 서둘러 취소하라고 말한다. 타키시는 쿠라마츠와 타무라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데 타무라가 갑자기 다음 달에 결혼한다고 밝혀 그들을 놀라게 한다. 그들은 그들 중 누군가가 실제로 결혼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고등학교 때부터 사귄 여자친구와 결혼한다고 확인하자 그들은 기쁘게 그를 축하한다. 쿠라마츠는 그가 좋은 소식이 없는 유일한 사람이라서 결제를 해야 하는지 천천히 묻는다. 그래서 그들은 이를 확인하고 그는 우울하게 동의한다. 타에이 씨가 모든 사람의 삶이 계속 변하고 있다고 언급한다. 사무실에서 한 여자가 타에이 씨에게 인사부로 전근 가는 사람이 그인지 묻는다. 남자 직원이 될 것이라고 한다. 그의 표정을 보고 하야카와가 무슨 일인지 묻지만 그는 괜찮다고 말하고 자신이 전근 가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언급한다. 그리고 그것이 나쁜 일은 아닐 수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방금 시험에 합격했으니 이제 그가 필요 없는 건가? 라고 말한다. 이후 이치야가 타에이 씨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이 시기에는 소문이 많이 돌기 때문이다. 그는 지금 전근 가면 슬플 것 같다고 인정했어요. 그가 회계시험에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때문에요. 그녀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전화 한 통으로 전근 간다고 알려준다고 밝히며 그에게 지금은 조심하라고 말했어요. 사무실에서 하야카와는 타테이 씨의 업무 배분을 검토하고 싶다고 말하며 그녀에게 이메일을 보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는 천천히 그게 의미하는 바를 묻고 있어요. 하야카와는 이를 확인하며 아직 상사들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그는 점차 자신의 업무를 모리조노에게 넘기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어요. 나중에 모리조노가 도움을 요청하려 하자 그녀를 활기차게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그녀가 회계의 미래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곧 한잔하자고 제안하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합니다. 주문을 받고 전달하는 사이의 시간이 꽤 짧기 때문에 모든 작업을 인계해야 한다고 합니다. 집에서 타에이 씨는 자신의 감정에 대해 아직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미치야의 경우처럼 스카우트된 것이 아니라서 특별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모리조노를 위해 문제 해결 가이드를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링크를 설정합니다. 그를 보고 모리조노는 하야카와에게 말합니다. 그는 최근에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고 타테이시는 그가 회계부서에서 마지막 업무를 완벽하게 마칠 것이라고 동의한다. 그는 마지막 업무를 마칠 것이라고 한다. 기획부서에서 미타는 최근에 캠핑을 시작했다고 밝혔고 그것이 정말 재미있으니 가끔 같이 가자고 한다. 나중에 타테이시는 자판기 근처에서 미치아를 만나고 덜리에게 공기부서의 분위기가 어떤지 묻는다. 그녀는 그가 아직도 그 일에 집착하고 있는지 묻지만 그는 회계부서가 더 이상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지 궁금해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놓는다. 그는 이 부서에 들어갈 계획도 없었지만 여기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신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건 어디로 전근 가든 상관없이 그의 모든 것이야. 이 말을 들은 미치아는 그의 긍정적인 태도를 좋아한다고 말하며 함께 캠핑 가고 싶냐고 묻는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번이 회계팀으로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으니 그냥 동의하라고 말한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알게 될까 걱정하지만 그녀는 괜찮다고 한다. 우리가 1년 기념일을 앞두고 있으니까 말이야. 타테이시는 기쁘게 말한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때인 것 같다고. 모든 게 변하고 있으니까 말이야. 나중에 두 부서가 캠핑장에 도착했을 때 타테이시는 정말로 묻는다. 그들이 모두 이 여행에 가족들과 함께하는 것도 괜찮다고 해서 그는 긴장하며 말한다. 자신이 흥분해서 여행이 통제에서 벗어나 버렸다고 말하며. 하지만 메타의 아내는 밝게 타테이시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들은 오두막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자유롭게 탐험하러 나선다. 모두가 강에서 노는 모습을 보며 하야카와는 자신이 나이 때문에 눈에 띄는 것 같다고 말한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느끼는 것 같다. 하지만 소미도 그녀 옆에 앉아있으며 탐험하지 않아도 그냥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그녀가 탐험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앉아서 이야기하자고 한다. 나중에 미치아는 메타의 아내가 요리하는 것을 도우며 그녀와 메타가 숨긴 게 있는지 묻는다. 회사에서 데이트할 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숨겼어요. 그녀는 그들이 비밀을 잘 지키지 못한다고 밝혀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데이트 중이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지금 메타에게도 비밀을 지키고 있다고 덧붙이고 그녀가 도와줄 수 있는지 물어봐요. 타테이시는 음식을 확인하러 들어가고 시오리 부인이 다음 주에 집에 없을 메타의 생일을 서프라이즈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아요. 그녀는 케이크를 가져왔고 그냥 장식만 하면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미치야와 타테이시는 그녀가 아이들을 부르고 있다고 전해요. 메타는 의심스러워하며 가야 할지 물어봐요. 하지만 유도와 유키코가 그를 빠르게 방해합니다. 나중에 그들은 모두 메타에게 케이크로 놀라움을 주고 그는 기쁘게도 케이크 사진을 찍어서 배경화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모두 메타가 그렇게 표정을 짓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항상 매우 표현력이 풍부하니까요. 타테이시는 지금이 그들의 관계를 밝힐 적기라고 언급합니다. 형제들이 세상을 바꿀 것처럼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미치아가 타테이시를 놀리기 전에 시오리 씨의 요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의 관계를 밝힐 준비를 합니다. 하야카와가 진실을 밝히려 할 때 다른 사람들은 갑자기 소미에게 그의 휴일에 무엇을 하는지 물어본다. 그는 주로 매일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다고 중얼거리지만 최근에는 여자친구와 나가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그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에 놀라서 그는 그녀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고 아름다우며 주로 어디로 갈지를 결정한다고 밝힌다. 하야카와는 갑자기 그의 꼬치를 가져가며 속으로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한다. 그래서 비는 그녀의 이름을 말할 생각이 없었으니 좀 진정하라고 언급한다. 타테이시는 그가 하야카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믿고 미소 지으며 오늘 기회를 놓쳤다고 말한다. 다음 날 아침 타테이시는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하기로 결심하지만 그는 갑자기 미치아를 밖에서 마주치게 되는데 미치아는 같은 생각이었냐고 묻고 아니, 그냥 그녀를 스토킹하고 있었던 거였어. 산책하면서 그녀는 모닥불 마법이 사람들을 더 열어주게 하는 걸까 생각했어. 왜냐하면 어젯밤에 정말 즐거웠거든. 그런데 갑자기 멈춰서 웃으며 말했어. 모두에게 자신이 그와 사귀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고. 그리고 그는 웃으며 동의했어. 나도 이제 그럴 때가 된 것 같았거든. 그녀는 유도와 유키코부터 시작하자고 하고 다음에는 점심에 초대하기로 결정했어. 그런데 갑자기 하야카와가 소미에게 공식적으로 부르는 걸 그만하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 함께 있을 때도
그들은 갑자기 그들을 보고 미치아는 충격을 받았지만 타테이시는 그와 미치아도 사귀고 있다고 그녀에게 확신시킨다. 결국 그들은 유도와 사쿠라에게 말하지 않기로 하고 캠프파이어 여행은 그들의 관계를 드러내지 않은 채 끝난다. 사무실에서 하야카와는 타테이시에게 앞으로 새로운 책임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놀랍게도 전보를 받지 않냐고 묻는다. 그녀는 그게 단지 소문일 뿐이니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말하며 그가 회계 1급 시험에 합격했으니 그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한다. 그는 미치아에게 결국 전보를 받지 않는다고 문자하지만 그녀는 갑자기 인사팀에서 사무실로 오라는 전화를 받는다. 한 남자가 그녀에게 홍보부로 전보된다고 알린다. 부서에서 그녀에게 현재 업무 인수인계를 준비하라고 요청한다. 그녀는 우울하게 부서로 돌아가서 계속 일을 한다. 나중에 그녀는 타테이시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그가 전화를 걸어 그녀가 괜찮은지 묻는다. 그녀는 기획부서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괜찮은지 물어본다. 그녀는 약간 충격을 받았지만 이를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인정한다. 그것은 성취감 같은 느낌이다. 타테이시는 그녀가 정말 대단하다고 인정하며 그가 단지 소문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힘들어했던 일을 회상한다. 그녀는 그가 모리조노와 술을 마셨다고 들었다고 말하지만 그는 기분 좋게 레이몬드를 대신 마셨다고 대답한다. 사무실에서 미치아는 해야 할 일이 모두 끝났다고 말하고 기리바야시에게서 이메일을 받는다. 그가 공보부서에서 일하는 것이 그녀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유키코와 유토가 다가와서 저녁 같이 먹자고 묻는다. 식사하는 동안 미치아는 자신이 전근 간다고 밝히고 그들은 최근 부장님과 자주 만난 것을 보고 공보부서는 중요한 일이니 승진 같은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유토는 그녀가 조금 울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중얼거린다. 유키코는 짜증스럽게 그녀에게 그만하라고 말하고 그녀는 미치아에게 힘들 때 의지하라고 말하며 미치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동의한다. 그녀는 그들에게 말할 용기가 없었던 한 가지가 더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타테이시와 사귀고 있다고 밝힙니다. 이 말을 듣고 유토는 충격을 받지만 유키코는 중얼거리며 자신은 알고 있었다고 하며 놀란 척합니다. 유키코는 그들이 가끔 엄청 가까웠던 기억을 떠올리며 미치아에게 부끄러워하며 그들의 연애 이야기도 듣고 싶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중얼거리며 연애가 있다면 그녀에게 말할 것이라고 합니다. 타테이시와 미치아가 타무라의 결혼식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는 타무라가 무대에서 그렇게 울 줄은 몰랐다고 말하고 그녀는 미소 지으며 그때 함께 집에 걸어가던 때가 생각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데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많은 일을 겪었다고 기분 좋게 중얼거린다. 회식이 끝난 후 회상 장면에서 미치아는 직장에서 타테이시에게 계속 무례하게 행동하지만 그 이후로 조금씩 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 그녀는 지난 제품에 대한 피드백에 감사하며 그는 얼굴이 빨개지며 그런 메시지를 보낼 때 그녀가 100배는 더 귀엽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의 휴일에 디저트 카페에 함께 가고 싶냐고 묻고 그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혼란스러워하며 동의한다. 엘리베이터에서 그는 긴장하며 그녀의 머리카락이 마음에 든다고 말하고 자신의 감정을 고백하려 하지만 갑자기 많은 다른 직원들이 들어온다. 나중에 그들이 함께 하루를 보내면서 타테이시는 그녀가 머리를 했다는 것을 알아챈다.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조금만 더 증거가 있으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가 이것이 중요하니 메모를 하라고 하고 그녀를 위해 상자를 들고 가니 그녀는 기쁘게 그와 함께 와서 좋다고 말합니다. 직원이 그들의 부수와 함께 사진을 찍을 의향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정판 스위트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니 그들은 어색하게 동의하고 서로 포즈를 취합니다. 나중에 비가 오기 시작하고 타테이시가 미치아에게 그의 집이 여기서 멀지 않으니 오고 싶냐고 묻습니다. 집에 가서 그는 왜 그녀를 초대했는지 긴장하며 생각합니다. 그녀가 샤워를 끝내고 나와 천천히 걸어온다. 그러나 그가 아무것도 하기 전에 그는 기억한다. 그들이 직장 동료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에게 머리를 말리라고 한다. 그들의 부서가 파티에 나가 있어서 누군가가 타무라에게 그의 여자친구가 어떻게 지내는지 묻고 다른 사람이 말한다. 직장 동료와 사귀는 건 절대 싫다고 흥불칫거리처럼 들리기 때문에. 이 말을 들은 타테이시는 이미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이 문제를 지금 꺼내야 하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 것 같다. 타테이시는 미치아가 술에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집에 가려고 하는 것을 듣고 그녀를 찾으러 서두른다. 그는 그녀를 따라잡고 이렇게 밤에 혼자 걷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본다. 그녀는 그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오해하고 있지 않다고 선언하며 자신이 그녀를 좋아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얼굴이 붉어지며 돌아서고
그는 그녀의 미소를 잃고 싶지 않아서 이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언급한다. 그러나 그녀는 뜻밖에도 자신도 그를 좋아한다고 고백하고 솔직해지기 힘들다고 말하며 직장에서 그들 사이가 어색해질까 두려워한다. 그녀는 이 관계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걱정한다. 타테이 씨는 자신이 맞다고 인정하지만 여전히 그녀와 함께 있고 싶어한다. 그는 그녀를 잃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단지 동료일 뿐이고 그는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기를 원하지 않아서 행복해. 그래서 그는 두 사람이 비밀리에 데이트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그녀는 기꺼이 동의해.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명백한 해결책이었으니까. 현재 그들이 걷고 있을 때 미치아는 그와 함께할 모든 것이 기대된다고 행복하게 말하고 그는 동의해. 엘리베이터에서 타테이 씨는 미치아에게 오늘 새로운 부서에서 시작하냐고 묻고 그녀는 오늘 새로운 인생의 장으로 나아간다고 말해. 그는 미소 지으며 PR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하고 둘 다 내심 직장에서 짝사랑 중이라고 생각해.